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이고요. 저는 지금 서울 성수동에 있는 드림창고에 와 있어요. 여기 의도해서 온 거는 아니고 추워서 그냥 시간 때우려고 들어왔는데, 제가 연말 요맘때쯤마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 한 해를 되돌아보고 한 해 제가 잘한 일, 아쉬웠던 일,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보는 소회의 시간과 다짐의 시간을 갖는데, 올해도 그렇게 리스트를 준비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오늘 평일이고 이래가지고 수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다른 분들이 주변에는 없어요. 주변에는 없는데 또 앉고 하시면 좀 불편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리스트업 한 거를 그대로 한번 잘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올해 잘한 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미국 취업에 성공을 한 거, 그것도 이제 포지션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연봉 이렇게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과 패러미터가 있는데, 그거를 많이 타협하지 않고 취업을 하고 일을 시작했다는 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 취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사실 달성을 해야 하는 유일무이한 목표였잖아요. 그 수단으로 저는 미국 석사를 갔지만, 미국 석사는 정말 그 순수하게 따지면 목적이 아니라 미국 취업을 하기 위한 그 비자 문제를 제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약간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정말 수단이었고, 그러니까 디딤돌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취업을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길게 담았지만 이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았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 커리어를 어쨌든 밟아온 7, 8년 이내에서 가장 경기가 안 좋았던, 경력직이든 신입이든 간에 정말 어려운 해였고, 그게 이제 증빙하는 자료들이 다 있어서 체감상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그 와중에 플러스 미국에서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상태에서 취업을 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했고, 불가능한 게 맞았고, 특히 제 전공 같은 경우는. 그래서 되게 허들이, 임페러먼트가 많았는데, 어쨌든 저희의 힘으로 안 될 거를 되게 했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first day at work, 그 다음에 되게 바라던 미국에서의 legitimate corporate life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올해는 되게 만족스럽고, 두 번째로 제가 올해 잘한 거는, 이거는 이제 2023년 초반부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석사 프로그램 같이 한 이제 친구들 중에서 정말 전형적인 그 미국 백인 남자인 친구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 친구들 덕분에 그 학교 운동장 피트니스 짐에서 이렇게 브로 섹션 있잖아요. 이렇게 막 3대 치고 웨이트 치는 그런 장소에 가서 제가 운동도 같이 하고, 운동을 그 친구들 되게 상세하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막 어떨 땐 leg day가 있고 chest, thigh 이렇게 다 있어요. 등날이 있고 막 이런데, 어쨌든 그래서 저도 원래 간헐적으로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보통 그룹 피트니스로 이제 좀 깨작거리는 수준인데, 그 친구들은 사실은 진짜 헬스보이들이잖아요. 어쨌든 헬스에 좀 재미를 붙이고, 그래서 어디든 여행을 가든지 간에 호텔을 이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상급을 가니까 항상 그 체력 관련 시설들이 잘 준비가 돼 있는데, 그런 시설들에 저를 이제 던져놓고 시스템화해서 운동을 하는 거를 이제 또 시스템화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하루가 예를 들어서 일정이 이만큼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존 에너지가 요만큼이니까 그 에너지를 이 일정에 써야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일정이 하루가 좀 유난히 길다 그러면 운동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배운 게, 오히려 아침에 운동을 해요. 긴 하루를 위해서. 그러면 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신진대사도 올라가는 것 같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하루의 그런 에너지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운동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운동을 하면 이제 그거를 통해서 오히려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고, 그거를 이제 컨슘할 수 있는 디스포서블 에너지가 더 많아진다? 약간 그렇게 저는 인식을 했고, 그게 저는 팩추얼리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정이 굉장히 빡센 날이 있잖아요. 뭐 여행으로든 일적으로든. 그러면 오히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30분이면 30분, 조금 시간 여유가 있으면 45분간 엄청 좀 강도가 높은 헬스나 아니면 운동을 해요. 하면은 오히려 그날에 제 신체적인 이런 대사 활동이나 이런 게 더 높아지면서 하루를 더 잘 버틸 수 있고, 진짜 이걸 뭔가 설명을 하는 그런 운동학적 이런 theory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theorem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올해 잘한 것 중에 두 번째는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고 이게 이제 되게 체화가 됐다. 그래서 이제 저의 루틴이고 저의 것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성취한 것 중에 세 번째는 어쨌든 6월에 시작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격 리모트 롤이었고 불가피하게 워크 프롬 홈이었기 때문에 사실 완전하고 레지르먼트한 코퍼레이트 라이프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9월 5일에 시작한 지금 현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고, 근데 제가 원하면 언제든지 사무실 나갈 수 있고, 어쨌든 굉장히 정상적인 회사고 굉장히 어플루언트하고 굉장히 유복한 회사에, 제가 미국 내 한국 회사도 아니고 진짜 찐 미국 회사, 그리고 글로벌 IT 기업 미국계를 들어가서 그 포지션도 제가 한국인이어서 뽑힌 게 아니라 미국인들하고 경쟁을 해서 랭귀지 어드밴티지 하나도 없이 저이고 제가 능력이 돼서 저를 증빙을 해서 얻어낸 포지션이잖아요. 그런 포지션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고 있죠. 9월부터 트레이닝을 받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영업을 하고 그 어카운트에 이제 손을 댄 거는 11월이니까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오늘 시점까지 따지면 어쨌든 그거를 해낸 거, 롤아웃을 해낸 거. 취업을 성공한 이제 그 프로세스를 마무리를 짓는 거고, 이제 계속 이야기는 이어져야 되니까 이제 취업을 하고 일을 하면 또 일을 하고 그 다음 스토리가 이어져야 되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은 좀 초반이라 엄청난 동력을 필요로 해요. 왜 자전거도 제가 딱 멈춰 있다가 처음에 가게 하려면 으쌰 해서 이렇게 페달을 엄청 좀 세게 밟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일정 속도를 달리게 되면 사실 이거 유지하는 거잖아요. 자전거는 쭉 달리고 어느 정도 속도, 가끔씩 이렇게 페달 밟아주면 되는 그런 식인데, 지금은 사실 앞단이에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고추 세우고 달리고 제가 원하는 길로 이렇게 좀 스트레이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 페달질을 좀 힘차게 해야 되는 그런 페이즈기는 한데, 어쨌든 그거를 페이즈를 하고 있고 해내고 있다는 거, 그게 저는 또 성취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쉬웠던 거는 리스트업을 안 했는데, 올해 아쉬웠던 거는 사실은 크게 없어요. 일단은 너무 감사하게도 다음 주,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셧다운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리액티브 워크는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원하면 일은 할 수 있고 회사 전사적으로 휴가를 줬어요. 저희 회사는 거의 매년 그렇게 주는데 이게 안 그렇게 하는 미국 회사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랑 그 앞에 두 주, 그러니까 12월 제가 8일날 한국에 들어왔나 9일날 들어왔나 그럴 건데, 어쨌든 3주간을 한국에서 물리적으로 있게 됐고, 앞에 2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회사에게 약속을 해서 물리적으로는 한국에 있지만 라스베가스 시간으로 일을 하겠다, 태평양 기준시로 일을 하겠다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죽을 맛인데 어쨌든 감사한 거죠. 모든 회사 그렇게 하게 허락해주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적으로 오프라서 이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날 잡고 이틀 서울에 올라와서, 제가 서울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그래도 저는 뭐든지 싫어할 때 이유 있고 근본 있고 잘 알고 싫어하는 거를 저의 대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볼 일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좀 서울의 모습을 많이 보고 싶었어요. 제가 자발적으로 서울이나 한국에 들어와서 사는 일은 가까운 몇 년간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연말에 3주 동안 물리적으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저는 미국에서 일하는 직장인인데 또 한국에 이렇게 가족들이랑 와서 뭐 건강검진 할 거 다 하고, 내일도 병원 외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다 하면서, 일도 하면서, 그러니까 뭐 하나 놓치지 않고 사실 회사의 배려와 이런 환경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맞닥뜨려져서 이렇게 지금 제가 이 순간 이 공간에 있는 거고, 사실 미국 시간으로 오후 5시가 아침 여기 한국 시간으로 10시예요. 저는 10시까지 일을 했어요. 그러고 지금 이렇게 낮 시간에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올해 아쉬운 거는 사실 많이 없었다라고 또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계속 거치가 일단 미국에 있는 걸로 거치가 정해졌고 저희 회사를 떠날 일도 없고 하기 때문에 크게 목표로 삼은 거는 일단 일적으로는 이제 지금 포지션에서 잘 해내서 증빙을 하는 거, 저를 증명하는 게 우선순위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9월이 되면 제가 지금 포지션을 한 지가 딱 1년이 되는데, 보통 미국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이제 커런 포지션을 잘 하면은 로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포지션 와이즈 트랜스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새로운 포지션도 똑같이 다 인터뷰 보고 해야 되기는 하는데, 그거에 대한 옵션과 고민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런 게 있어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뭔가 특정 목표를 삼고 있진 않고요. 하지만 그거에 수반되는 모든 노력과 물밑 작업들은 내년도 2분기부터,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좀 놓친 것들을 다시 이제 저한테도 좀 주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유럽에 상당한 이런 애착과 또 과거에는 연고도 있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독일을 좀 다시 돌아가서 뭐 미넨 쪽에 좀 오래 있고 싶고 해서, 저희 회사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저희 회사의 사무실, 그러니까 글로벌 지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가 미넨에 오피스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그 오피스에서 맥시멈 4주간 일할 수 있거든요. 근데 꼭 맥시멈 4주를 다 안 써도 되고, 뭐 제가 어떨 때는 미넨에 일주일 정도 일했다가 뭐 몇 개월 있다가 또 파리에서 한 2주 일할 수 있고, 런던에서 일주일 일할 수 있고, 그게 미국 국내에서도 가능하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가능해요. 글로벌 지사에서 최대 4주까지 근무를 할 수 있는 리모틀리. 유럽을 좀 가야 될 도시들, 그러니까 오랫동안 가지 못했던 도시들 다시 한번 가서 리프레시 하는 거랑, 저는 두 번째로 미국 내 여행을 좀 많이 할 예정이에요. 왜냐면은 저희 회사가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일주일이 영업일이 5일이 있으면 50%는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50%는 그 사무실에 출근을 할 수 있어요. 뉴욕도 제가 안 가본 지가 엄청 오래됐고, 뉴욕을 잘 몰라요 제가 사실은. 뉴욕을 좀 이해를 하고 싶어서 뉴욕, 그 다음에 시카고, LA는 사실 뭐 거리상도 그렇고 좀 자주 가서, 그 다음에 보스턴, 이렇게 주요 도시들도 좀 가고요. 뭐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게 막 관광객이 몰리거나 하진 않겠지만, 낸터켓이라든지 플로리다 이렇게 반도가 있으면 요 주변에 이렇게 섬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도 좀 가보고 싶고, 미국에서 가기 좋은 뭐 영국령 케이맨 제도나 바하마나 쿠바나 이런 데도 가보고 싶긴 한데, 그건 좀 뒷전이고 이제 유럽이 우선이고요. 영국도 가야 되네. 유럽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미국 내 국내 여행. 마지막 내년도 목표는, 이거는 좀 TMI인가? 근데 제가 지금 텍사스 오스틴에 집이 있잖아요. 제 이름으로 집이 있고 제 자가 집이 있는데, 너무 큰 집을 샀다. 너무 큰 집을 사서 제가 뭐 내년도에 오스틴으로 다시 돌아가던, 혹은 라스베가스에 계속 있게 되던, 혹은 뭐 제 3의 도시로 가던 간에, 제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텍사스 오스틴 집은 진짜 실평수가 72평이거든요. 한국 개념으로 하면은 좀 커요. 2층 집인데 1층밖에 안 썼어요. 2층에 올라갈 일이 없어요. 겨울옷 좀 두고, 안방이 엄청 커도 이제 옷이 좀 많으니까. 근데 맨날 입는 옷만 입죠. 그래서 어쨌든 각설하고 내년도에 집을 팔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세를 줬어요. 지금 세를 줬는데 8월 31일날 그 계약이 만료되고, 그분들이 나가시면 바로 업체 불러서 내부 청소, 외부 청소 하고, 그 다음에 사진 전문가 불러가지고 찍고, 그러고 바로 시장에 내놓을 생각이고, 일단은 얼마 전에 연준이 금리 이제 더 이상 인상 없고 내년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내리겠다, 인하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 집을 잘 파는 건데, 잘 파는 거. 잘 파는 거 좀 기대하고 있어요. 잘 팔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저의 거취에 따라서, 제가 예를 들어서 오스틴으로 옮긴다고 해도 오스틴에 좀 작은 집을 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혼자 살면은 한 방 3개짜리 한 50평대 초반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좀 작은 집을 살 것 같고, 라스베가스에 계속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좀 고민을 할 것 같긴 해요. 라스베가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 도시여가지고, 아마 라스베가스에 계속 있게 되면 아마 아파트를 계속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제 그거는 플레이 바이 이어 하는 걸로.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집을 잘 팔고,
수익도 좀 내고 그걸로 좀 네. 시세 차익을 좀 잘 챙겨보자, 잘 팔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되게 잘 보냈고요. 역시나 돌이켜보니 또 감사한 한 해였고, 내년도에도 또 할 것이 많고, 근데 올해만큼의 또 굉장히 가파른 그 넘어야 되는 능선이 있는 해는 내년은 아니지 않을까 싶지만, 이렇게 말하면 또 항상 이렇게 고달픈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얼마 전에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을 때 갔던 카페에 되게 이렇게 좋은 문구들이 벽에 붙어 있는 그런 카페들이었는데 되게 인상 깊은 구절이 있었어요. Life is not about waiting for a rainstorm to pass by 뭐 이런 거였는데 rather life is about learning how to dance in the rain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인생은 폭풍우가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거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시련과 좀 본의 아닌 어려움들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 그거가 지나가면 뭘 또 하고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순간 중에서도 자기 할 거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다. 제가 해석을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과정을 좀 중시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내포된 걸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그 빗속에서도 춤을 추는 약간 그렇다고 이제 미친 여자는 아니고 그렇게 좀 살아야겠다 다짐을 하는 한 해였고 그 문구가 갑자기 생각나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오늘 여기에서 영상 촬영 마치고 또 새해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